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들에게 남긴 말이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죠. 내가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속 후 첫 조사에서 휴식 시간, 아마 점심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변호인들에게 한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느낌이었다.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변호인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최근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웬만하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금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렇죠? 특검이 최장 170일까지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네. 자, 저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 조사하면 그 다음에 구속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가요. 근데 재판 좀 법조인이 아니라도 네. 이런 재판들이 얼마나 길게 갈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여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웬만큼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날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판이 만약에 끝나면 또 최종적으로 몇 년형이 있을지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다 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앞날이 캄캄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본인뿐만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보다 더 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을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네. 각자 이제 어떤 수사와 어떤 재판을 받을지도 미지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감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지도 미지수고 네. 모든 것이 다 물음표인 상황이니까 저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행여 저게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충격 네. 이런 것들의 반영이면 좀 그 부분은 특검팀이든 누구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심리적인 충격에 의한 어떤 무너짐? 자신의 어떤 무너짐? 이런 걸 저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자신에 대해서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남편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 보니 다시 이 생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힘든 심경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변호인들이 이제 조사 입회를 마치고 나서면서 어떠한 이야기도 이 취재진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식 시간에 있었던 짧은 두 마디만 전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또 자신의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 위해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마 김건희 여사도 첫 조사였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은데 자신의 변호인들과 또 상의를 해서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라는 한정된 형량만 규정된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도 저는 일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조사가 아니라 여러 번 조사가 또 이어질 것이고 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의 조사뿐만 아니라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조사도 아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어떠한 이 전격적인 태도를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두고 진작에 주변에서 김건희 여사를 좀 단절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적어도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섞인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진짜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런 조언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의원님도 알고 계셨죠? 윤핵관들에게도 많이 제시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소록도 보내라고 그랬어요. 소록도 안 되면 최소한 본인이 공부하는 거 허위학력 문제도 있고 했으니까 예. 미국에 유학 가서 조용하게 공부를 하도록 해라. 왜 본인들이 얘기 안 하고 형님이 하세요 하고 떠넘겼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이야기 한순간 자기 목이 달아날 그런 상황이었죠. 가장 불문율이 대통령 앞에 김건희 여사 얘기 꺼내는 거였어요.
대통령과 여사가 같이 있지 않는 것도 사실 만약에 문제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저런 상황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조언들을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들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가정이긴 합니다. 많이 달라진 정도가 아니고 그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이제 그 이렇게 대통령실을 취재했던 기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저런 얘기들은 뭐 무수히 많았고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듣질 않았던 것이고 또 그 일부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저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네.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도 했고 뭐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저게 뭐 저런 그 상황이요. 사실은 역대 정권에서도 부분적으로 다 가능한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런 일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네. 가정법으로 그때 이랬으면 하는 것들은 다 이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서 항상 그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자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죠. 네. 그 저 당시에도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는데 아마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권력의 생리죠.